술은 몸에 해롭다. 이 말은 이제 거의 상식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대규모 연구 하나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같은 알코올인데 왜 와인은 다르게 나타났을까? 더 놀라운 건 이 연구 규모입니다. 무려 34만 명 이상 13년 추적 관찰, 그리고 결과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와인을 마신 그룹은 심혈관 사망 위험이 낮아진 반면 증류주, 맥주, 사이다를 마신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 위험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연구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야 오해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이 연구는 관찰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즉 무작위 임상시험이 아니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음주 습관을 조사하고 그 사람들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입니다. 이걸 Observational Study, 즉 관찰 연구라고 합니다. 이런 연구는 연관성은 볼 수 있지만 원인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와인 마시는 사람들이 원래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식단이 더 좋았을 수도 있고 운동을 더 했을 수도 있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았을 수도 있고 음식을 먹으며 천천히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맥주나 증류주를 많이 마시는 그룹은 흡연율이 높거나 식습관질이 낮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변수들을 최대한 보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 성별, 생활습관, 사회경제적 상태, 가족력,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 등을 통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통계 보정으로 모든 인간 행동을 완벽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와인이 신장을 보호한다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와인 그룹에서 더 낮은 위험이 관찰되었다, 이 정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연구는 영국 UK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영국 바이오뱅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규모 건강 데이터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34만 명 이상의 성인 약 13년 추적이라는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떤 술을 마시는지, 얼마나 마시는지, 식습관, 건강 상태 등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이후 전체 사망률, 심혈관 질환, 사망, 암, 사망 등을 비교했습니다. 즉,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장기간 사람들을 추적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라는 점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이제 핵심 결과를 보겠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적당량의 와인 섭취 그룹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연구에서는 와인을 적당히 마신 그룹이 비음주 혹은 거의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심혈관 사망 위험이 약 21%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맥주, 사이다, 증류주 그룹은 낮은 수준의 음주라도 심혈관 사망 위험 증가와 연관되었습니다. 특히 맥주, 증류주 그룹은 약 9% 높은 심혈관 사망 위험이 관찰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 과음은 모든 그룹에서 위험했습니다. 연구에서도 중등도 이상 음주는 전체 사망률 증가, 암 사망 증가,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연관됐습니다. 즉, 많이 마시면 괜찮다라는 결과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과음 위험성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네 번째, 왜 와인만 다르게 나타났을까?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연구진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 특히 레드 와인에는 레스베라트롤,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존재합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 기능,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반응과 관련해 긍정적 가능성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인간 임상 연구들에서 무알코올 레드 와인이 혈관 기능 개선과 연관된 결과들도 존재합니다. 즉, 효과가 단순히 알코올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 음주 문화의 차이. 와인은 보통 음식과 함께 천천히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 문화와 연결되죠. 반면 맥주나 증류주는 폭음, 안주 없는 음주, 늦은 밤 음주와 연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즉, 문제는 술 자체만이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지만 이 연구에는 매우 중요한 한계점이 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첫 번째 한계, 자기보고 방식. 사람들이 내가 술 얼마나 마셔요? 라고 직접 답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대답은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 과거 음주자의 문제, 비음주 그룹 안에는 원래 술을 많이 마셨다가 건강 문제로 끊은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걸 시퀴터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즉, 이미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이 비음주 그룹에 섞이면 비음주 그룹이 더 건강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코올 연구에서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세 번째 한계, 이 연구는 관찰 연구입니다. 따라서 와인이 수명을 늘렸다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가능한 해석은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 전체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현재까지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아마 이것에 가까울 겁니다. 과음은 명확히 위험하다. 음주량이 가장 중요하다. 같은 양이라도 음주 패턴과 종류가 다를 수 있다. 와인에는 폴리페놀 같은 추가 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즉, 와인은 무조건 건강하다도 아니고 모든 술은 완전히 동일하다도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연구는 34만 명 이상을 추적한 굉장히 큰 규모의 연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고 의견 나누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